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탈락으로 처리된다. 사람이 죽었다고요! 내 말 안 들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네, 돌풍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한국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 굳이 심각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그 느낌대로만 보면 마지막엔 묵직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 감동을 전해준 참가번호 456번 주인공 성기훈 역의 배우 이정재 씨를 오늘 뉴스룸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56번 들으면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뭐 촬영할 때 생각도 많이 나고요. 또 지금은 이제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이 또 예. 456번을 가지고 이제 막 패러디 영상이나 뭐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렇죠. 네, 너무 재밌어요. 예. 예. 저도 재밌어요. 저도 허름한 성기훈을 보다가 네. 말쑥한 이정재로 돌아온 모습을 보니까 좀 낯설긴 합니다. 예. 예. 80여 개국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할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다른 서바이벌 게임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조금 더 그 캐릭터의 어떤 애환이라든가 예. 뭐 이런 서사를 굉장히 세밀하게 잘 그려내서 그 그려낸 그 캐릭터들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좀 얻은 게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함께 출연한 배우들의 소셜미디어 쭉 보면 팔로우 수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었던데 네. SNS 안 하시잖아요. 예. 하시면 굉장할 것 같은데. 아니 뭐 SNS 이제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은 이제 예전서부터 많이 들었는데 예. 지금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듣고 있어서 이제 뭐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할 수도 있다. 네. 예. 드라마 쭉 보면 한국의 달고나가 나오는데 그 달고나 문화도 전 세계에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국자 냄비 다 태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재미있는 기사도 있던데 그렇지만 또 뒤집어 보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좀 처절한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촬영을 꽤 오랫동안 했다면서요? 예, 모든 게임 장면들을 다 오랫동안 촬영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뽑기 게임이라는 그 달고나가 나오는 그 뽑기 게임이 가장 그러니까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로는 아니 이렇게까지 핥아야 되나라는 게 이제 연기적으로 조금 이제 야 이렇게까지 핥아야 되나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목숨이 달려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진짜 죽어라 핥아야 되는 그런 이제 연기를 이제 하게 됐죠. 예. 그때 촬영하면서 날이 많이 덥고 습해가지고 이게 달고나가 많이 녹았다면서요? 예, 한여름에 찍게 됐었던 장면이었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설탕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온도가 이제 높아지면 금방 이제 휘어지면서 녹아내리니까 우산 모양이 계속 이제 녹아내려서 다시 만드시고 다시 만들어 주시고 뭐 그랬었던 그 수고해 주셨던 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네요. 예. 자, 인생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456억 원의 상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그런 설정입니다. 게임을 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다, 공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결국에는 참가자들이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게 궁지로 몰리는 그런 설정입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그 장면, 그런 주제 의식이 묻어나는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징검다리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유리판을 이제 징검다리 형식으로 이제 건너가면서 이제 그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게이밍 장면이 있는데요. 그 게임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다음에는 결코 게임에서 이길 수 없는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이 중요하지만 그 이익과 성공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좀 의미가 있는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캐릭터 중에서 이정재 씨의 세계관과 닮아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성기훈인 것 같아요. 예. 예. 아무래도 저도 조금 성격이 이제 좀 이렇게 의롭지 못한 거를 보면은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인데 성기훈이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장 안에서도 자기의 그 승부를 위해서보다는 이제 같이 뭔가를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 그런 모습들이 저하고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개인적으로 이정재 씨가 쭉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나는 벼랑 끝에 서 있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을까요? 많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꽤 큰 일들이 좀 있었죠. 예. 그런가요? 네, 뭐 가정적으로 뭐 좀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었을 때도 있고 또 제가 하는 연기가 약간의 저 개인적으로 매너리즘에 좀 빠져서 계속 똑같은 연기를 반복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연기에 대한 흥미도 좀 떨어질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작품이 저에게 이제 제안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때도 있었고 예. 뭐 여러 번이 있었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 변신을 계속 해왔습니다. 신세계의 언더커버 경찰 있었고요. 관상에서 수양대군, 그리고 암살에서 임시정부 요원, 그리고 신과 함께서는 염라대왕, 또 JTBC 드라마 보좌관에서는 장태준 역할도 했었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성기훈까지 왔는데 이번에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정재 씨가 이렇게까지 속된 말로 망가지는 역할을 한 적이 있을까? 네, 저도 근래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 망가졌다라는 생각은 사실 촬영할 때도 저는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반지하에 살면서 이 아프신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해 나가는 이 절박함을 연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망가져 보여지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저는 성기훈이라는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짠한 느낌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절박함이 좀 더 자연스럽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정재 씨는 이 시나리오 딱 보고 이거다라는 확신이 왔나요? 네, 저는 확실히 왔어요. 무엇보다도 인물들 캐릭터 설정들이 너무나도 촘촘하게 잘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인물과 그 다른 인물이 부딪혔을 때 그 케미가 너무나도 폭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장면들을 다른 감독님도 아니고 이제 황동혁 감독이 찍는다라고 하시니까 이 황동혁 감독님의 전 작품들을 보시면은 인물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드라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예. 오징어 게임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질문입니다. 시즌 2가 언제쯤 나올까요? 촬영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 촬영할 때에도 세트장이라든가 촬영할 때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예. 감독님한테 이거 시즌 2는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냐, 기획을 하고 계시냐라는 질문들을 저희 연기자들도 끊임없이 감독님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감독님은 이제 본인은 이제 굉장히 태울 때만큼 다 태워서 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시즌 2가 과연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이제 그 답으로 이제 넘기셨는데 예. 지금은 아마 기획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네네네. 흥행 이후에 얘기를 나누신 적은 없으시죠? 네, 아직 없습니다. 예. 요즘 모이면은 시즌 2에서 이정재 씨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거 네네네. 맞추는 게임도 하거든요. 네네네. 어떤 역할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저도 사실은 기대되고요. 또 과연 시즌 2에 성기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질지 예. 아니면 성기훈은 이제 서브 캐릭터로 빠지면서 메인 캐릭터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어우러질지 그건 너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아시나요? 어떤 이정재 씨 사진도 있고요. 네. 다른 배우들 사진에 예를 들면 네네네. 가운데 제 얼굴을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인기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만들어낸 오징어 게임입니다. 예. 오늘 출연이 더 감사한 이유가 지금 부산에서 영화 감독으로 첫 데뷔작 네네네. 찍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작품이죠? 헌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스파이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우성 씨하고 거의 한 20년 만에 지금 그 태양은 없다 이후로 이제 같이 이제 동반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태양은 없다 이후로 친해지게 됐고 태양은 없다 이후로 또 하나 또 재미난 것 또 하나 또 같이 찍읍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 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헌트라는 시나리오를 이제 한 5, 6년 전에 이제 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이제 제작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단계에서 정우성 씨하고 이제 같이 하려고 이제 모색을 했던 영화가 이제 촬영을 하게 됐고 이제 내년쯤에 아마 개봉 앞두고 있습니다. 예. 영화 감독으로서 성공하는 게 이정재 씨의 앞으로의 목표라고 봐도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영화인이면 참 그 영화인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연기, 제작, 연출 이렇게 따로 국한되어지 않고 누군가의 힘을 이제 받을 수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화인으로서 변해가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연기하시고 또 촬영하시고 바쁘신 와중에 오늘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이 자리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이정재 씨였습니다.